홍정표 선수도 어쨌든 박건우 선수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또 고민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건우 선수가 이제 고민 같은 걸 이제 들어줄 때 항상 많이 했던 말이 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네, 지난주에 참 다사다난했던 수입회도 당하고 근데 또 마무리는 말로 홈런으로 힘들고 즐겁고 했던 저는 좀 힘든 게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었던 경기. 네. 직관을 또 각각 시리즈마다 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더 감정 기복이 심했을 것 같아요. 화수목 경기는 다 갔었고 일요일 경기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아전 한 경기. 네. 네네. 그래서 저는 키움전 수입회를 또 직관을 했기 때문에 경기를 다. 예, 그거는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되게 길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지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구 기자는 경기를 연장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연장을 2경기를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끝까지 다 보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뒤에 더가웃 인터뷰는 그럼 생략이 되나요? 그렇게 길어지면? 보통 지면은 그 인터뷰를 안 하죠. 관례적으로 진 경기는 뭐 선수 인터뷰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감독님 인터뷰는 하지 않나요? 경기 후에는 따로 감독님 인터뷰를 하진 않고 그냥 감독님이 이겼을 때 승장 코멘트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그 구단 측에서 받아서 주고 졌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온 거는 제일 따끈따끈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박건우 선수 만홈런 치면서 또 우리 NC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박건우 선수가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시즌 초에 햄스트링 부상도 당했고 헤드샷도 한번 맞았었죠. 네. 머리에 직구를 또 맞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타격감도 좀 다소 지난해에 비하면 좀 떨어졌었고 네. 경기도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좀 박건우 선수한테는 올 시즌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말홈런을 치면서 좀 분위기 전환이 됐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일요일 경기를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말홈런의 주인공인 박건우 선수하고 짧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홈런에 대한 뭐 상황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던 게 이제 최근 후반기 들어서 초반에 좀 타격감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박건우 선수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타격 슬럼프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시즌 치르다 보면은 슬럼프가 당연히 오기 마련인데 이번에 온 슬럼프는 조금 길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길었던 적이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거는 박건우 선수가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슬럼프였다. 네. 후반기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은데. 네네네. 원래 워낙 뭐 잘 치는 선수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했을 때도 생각보다 이제 슬럼프가 잘 극복이 안 됐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박건우 선수가 만으로 35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기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뭐 슬럼프가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지라는 좀 예측 가능한 범주가 있을 텐데 올 시즌의 후반기에서는 뭔가 좀 그런 게 뜻대로 안 됐다 좀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훈련이라든지 뭐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말로 홈런을 치고 나선데 너무 우울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박건우 선수가 너무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 야구라는 게 144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경기에 잘했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들뜨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한 경기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이렇게 또 주눅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일정한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선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또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하면 한 경기 잘했을 때 좀 너무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잘한다고 해서 144경기를 다 잘한다는 건 절대 없으니까 그걸 다 잘하면 타율이 다 4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항상 그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좀 타자들의 성향인 것 같고 당연히. 네, 그래서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초구를 즐겨 치는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팬분들도 알고 있고 그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은 좀 그게 쉽지 않았다고요? 타격감이 이제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석에 섰을 때 좀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격감이 안 좋으니까 공을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봐서 출루를 하는 방향으로 쳐서 나간다기보다는 공을 골라서 뭐 볼넷으로 나가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원래 성향과 조금 다르게 플레이를 했었던 게 되돌아보니까 좀 그런 시기가 있었다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러 초구를 이렇게 치려고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했고요. 초구 타격이라는 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경기 중에 이제 타석에 섰을 때 반응이라든지 타격감이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초구에 손이 나가고 또 좋은 타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의식을 해서 초구에 꼭 쳐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좀 타격감이 안 좋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약간 좀 잃었다? 뭐 어떻게 말했나요, 박건우 선수는? 자기 스타일을 조금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구를 치는 거는 맞나요? 기록상으로나 초구를 좋아한다 이거는. 초구 타율 자체는 되게 좋은 편인 거는 이제 기록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올 시즌 이제 타격 컨디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지금 초구 타율을 보면은 38타수 14만타로 3할 4푼 1리 타율이 굉장히 좋게 기록이 됐고요. 지난 시즌에도 당연히 초구 타율이 좋았고 타율로 보면은 4할 9푼 1리 5할에 가까운 이제 타율을 기록을 했고요. 23년도에도 4할 8리, 22년도에는 4할 6푼 5리, 그리고 21년도에는 3할 7푼 9리를 기록을 했고, 최근 5년 동안 초구 타율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이 가장 안 좋은 시즌이다. 예, 그럼에도 3할 4푼 1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올 시즌 후반기부터 좀 이렇게 슬럼프를 겪었다라는 이 취재 내용을 보고 박건우 선수 이제 기록을 지표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WAR이 올해 시즌 통틀어서 1.98이더라고요. 또 많이들 보시는 우르크가 123.9인데 사실 이 정도면 주전급 선수의 기록이긴 하잖아요. 네. 그 전에 기록이 완전 미쳤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르크가 170까지 올라가는 애도 있었고 뭐 WAR도 뭐 4점대 뭐 5점대 가까이 거의 꾸준하게 해주던 선수니까 이 정도 기록은 역시 확실히 이 정도 스타 플레이어한테는 만족이 안 되는 거긴 하구나 그렇긴 하고, 사실 근데 박건우 선수가 전반기 때 햄스트링 부상당했지 헤드샷 맞았지 하는데 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도 말로 홈런 치면서 좀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후반기에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드 선수 관련 언급도 했다고요. 이거는 그 박건우 선수가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최원준, 이우성, 그 다음에 홍종표 선수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말씀 해주셨나요? 트레이드 되고 나서 이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응은 좀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이적생들이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최원준, 이우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단에 친분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격 자체가 이제 뭐 말이 적은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적응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홍종표 선수가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조금 이제 말이 적고 좀 서극적인 면도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최원준 선수야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주라고. 네. 그 이우성 선수도 NC로 돌아온 선수니까 친근감이 있고, 홍종표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건우 선수가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가 보네. 많이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뭐 홍종표 선수가 하던 대로 좀 적극적으로 뭐 경기라든지 더가웃에서도 형들한테 좀 더 다가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홍종표 선수도 어쨌든 박건우 선수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또 고민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건우 선수가 이제 고민 같은 걸 이제 들어줄 때 항상 많이 했던 말이 후회를 안 남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윙을 해서 삼진을 먹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스윙을 해서 삼진을 먹어야지 나중에 뭐 그 2군에 내려가더라도 미련이 좀 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야구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님도
그래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홍종표 선수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좀 게 있죠. 네, 감독님도 뭐 몇 번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홍정표 선수는 앞으로 NC 뭐 내야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선수라고 몇 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비는 원래 좀 좋은 편이었으니까 수비뿐만 아니라 방망이도 충분히 좀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회를 줘서 키워볼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NC 입장에서는 우리 정현창 선수를 보내고 데려온 선수니까 트레이드 된 만큼 성장을 좀 많이 해줘야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박건우 선수에 대한 감독님의 코멘트도 좀 있네요. 박건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원래 중견수로 출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그리고 꽤 중견수로 안 나간 지가 됐는데 감독님이 한 번 더 좀 직접 정리를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박건우의 중견수 기용은 개인이나 팀을 위해서라도 중견수보다는 우익수가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박건우 선수도 또 수비 범위가 예전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익수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원준 선수가 계속해서 중견수로 좀 나가고 경기 중반에 뭐 최정훈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면은 최정훈 선수가 중견수, 최원준 선수가 우익수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정훈 선수가 이제 뭐 다른 우익수나 좌익수로 안 가는 거는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우익수나 좌익수에 대한 수비가 좀 100%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견수 수비는 이제 꽤 준수하고 좋기 때문에 중견수로 기용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의 안인산 선수 얘기입니다. 저희가 또 계속 주목을 했던 선수인데 2군 성적이 또 저희가 좋았기 때문에 주목을 했고 팀에서도 이제 성적이 좋으니 또 콜업을 했었고 네, 그래서 안인산 선수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 안인산 선수가 C팀에서 N팀으로 콜업이 됐고요. 지금 퓨처스에서 28경기 출전해서 3할 8푼 1리를 기록을 했고요. 안타는 32개, 그 중에 홈런이 9개 이고요. 거의 이제 3경기당 1개꼴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일단은 너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콜업 대상자로 계속 거론이 됐었고요. 거기다가 일단 C팀 내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어떤 평가가 좋았나요? 특히 이제 타격 코치가 이제 보고서를 써서 이호준 감독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보고서에 항상 이제 극찬이 있었다. 그 극찬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태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력도 좋은데다가 그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거의 최상위급이다 이렇게 계속 보고가 오다 보니까 이호준 감독도 그런 태도나 뭐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콜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을 때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 빽빽하니 야수들 사이에서 경기 출전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실력이 많이 올라왔구나. 안인산 선수가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스토리 있는 선수가 저는 잘 되는 거를 보는 게 또 야구의 묘미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 성장 스토리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김주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져왔네요. 김주원 선수는 뭐 잘하고 있어서 안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벌써부터 좀 SNS 상에서도 골든글러브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유격수 부분에서 김주원이 지금까지로 보면 월등하지 않냐.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8월 들어서 지금 거의 완전 날아다니고 있다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8월 8경기 출전해서 33타수 14안타, 홈런 1개 포함해서 타율은 4할 2푼 4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누적 타율도 보면은 지금 2할 8푼 9리까지 치솟았고요. 한때 뭐 2할 때 초반, 중반 때를 이제 머물렀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3할이 더 가까운 그런 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득점은 74득점으로 리그 공동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누적 스탯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려보면은 타율은 2할 8푼 9리로 리그 18위, 그리고 득점은 74득점으로 공동 1위, 도루는 31개로 공동 2위, 안타는 114개로 리그 9위, 출루율은 3할 7푼 9리로 리그 14위고요. OPS는 0.794로 리그 19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다수 지표에 또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안 좋은 기록인
그것도 1위를 지금 달리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현실이니까요. 네. 실책 24개인데 제 기억으로는 물론 개수 자체도 많지만 임팩트 있는 실수가 몇 가지 나오면서 팬분들한테 좀 더 각인이 돼 있지 않나 싶긴 하고요. 그래도 그 외 지표는 상당히 상위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김주원 선수가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 성적이고요. 어쨌든 유격수 부분의 골든 글러브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경쟁자가 될 만한 선수들 몇 명을 뽑아서 주요 지표를 또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박찬호 선수가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지난해에도 또 수상을 했던 선수인 만큼 먼저 성적 한번 봤는데, 일단 타율은 2할 7푼 9리에 102안타 52득점 3홈런 19도루, OPS는 0.702, 실책은 12개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LG 오지환 선수를 봤는데 타율은 2할 2푼 6리고 63안타 36득점 9홈런, OPS 0.694로 실책이 근데 5개였습니다. 그래서 타격 지표는 어쨌든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은 또 유격수가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의 이재현 선수가 있는데 타율은 2할 3푼 6리에 79안타 54득점 10홈런, 그리고 OPS는 0.729, 그리고 실책은 18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율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장타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G 박성환 선수도 있는데요. 박성환 선수는 타율 2할 6푼 4리에 81안타 49득점 5홈런, OPS 0.760을 기록하고 있고 실책은 14개. 어떻게 보면은 좀 평균 수준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 전민재 선수가 또 있는데요. 타율은 2할 9푼 1리 77안타 32득점 3홈런, OPS 0.708, 그리고 실책은 13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민재 선수가 지금 몇 경기 출장했죠? 출장 경기 수는 아마 이제 지금 2군에 내려가 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전민재 선수는 그 트레이드 이적생이라는 또 임팩트가 또 있기 때문에 성적보다 조금 더 또 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일단 같은 후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 시즌만큼 이렇게 그 김주원 선수가 꾸준한 타격 폼을 유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주루까지 다 해서 너무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게 이제 그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많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 어쨌든 타격 성적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성적은 확실히 타격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책이 가장 많은 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유격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점 요인이 더 크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누가 골든글러브를 받았냐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봤는데 보니까 이제 특이한 기록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21년도 시즌이었는데 당시 김혜성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습니다. 타격 성적을 먼저 보면은 타율은 3할 4리, 그리고 안타 170개, 3홈런 46도루, 66타점에 99득점, OPS는 0.739로 골든글러브를 받았는데요. 좀 특이했던 점이 실책이 35개로 가장 많은 실책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책이 많아서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충분히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타격 성적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같은 성적이면 사실 득점도 거의 상위권에 있고 도루도 상위권이고 계속 출전을 하고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은 안타 개수도 아마 상위권에 있을 거기 때문에 타격으로는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책은 뭐 앞으로 조금이라도 줄이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뭐 경쟁자에 있는 선수들이 실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히 또 적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김주원 선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또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팀 성적도 어쨌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적도 조금 더 올라가고 지금 같은 성적을 또 김주원 선수가 유지를 해준다면은 첫 골든글러브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 원재 기자 있을 때도 설레발을 쳤다가 못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또 타 팀에는 이 선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부분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좋은 경기 성적 결과를 받아들이고 방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반등하겠죠? 그럼요. 이제 네. 또 5월 승률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5월 승률에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간다 했는데 안 가고 그러니까요. 될 것 같다 했는데 안 되고 계속 이런단 말이죠. 지금 5월을 맞춰야 되는 어떤 그 강박이 네. 있는 건지. 타 팀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5월에 네네. 대한 집착은 지금 5강이 워낙 빽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